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707 특임단장 이 사람 등 계엄군 지휘관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났죠? 났습니다. 그걸 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자, 김현태 707 전 특임단장. 밑에 났구나 선고가. 예. 구형은 징역 18년이었는데 1심은 징역 12년 선고했고요. 많이 깎였네. 예, 이상현 제1공수 특전여단장은 구형이 징역 15년이었는데 징역 10년 선고됐습니다. 많이 깎였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5년 선고했고요.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은 징역 12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 징역 7년. 그리고 정성욱 정보사 2사업단장은 징역 12년 구형을 했지만 징역 7년 선고를 받았고요. 박건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도 징역 10년 구형했는데 1심은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 김현태는 법정 구속됐나요? 법정 구속까지는 됐어요? 제가 지금 징역 10이면 당연히 법정 구속.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확인하는 걸 왜냐하면 당연한데 이 사람이 내란 범인데 지금 밖에 활보하고 맞아요. 다녔잖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됐어요. 아이고 네. 이제야 들어가네. 유튜브 못 하겠네요 이제. 근데 김현태 보면은 한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 저 사람 보면서 대장동의 유동규. 김현태 보면은 국방부의 유동규 느낌 있잖아요. 딱 나와서 하는 행위도 비슷하고 극우 쪽에 붙어가지고 자기 유튜브 하면서 돈벌이하는 것도 비슷하고 선거에도 나왔고 굉장히 선거에도 나왔고 김현태를 제가 내란의 밤 맞닥뜨렸거든요. 국회에서 서 있을 때 707 특공대죠. 계엄군을 끌고 처음 국회에 왔던 사람이 김현태였습니다. 네. 김현태는 어떤 임무였냐면 국회 본관을 사수하라, 본관을 확보하라는 게 먼저 지시였는데 처음에 몰려왔을 때 시민들과 그리고 국회 보좌진이 막아 세우면서 김현태가 물러납니다. 물러났다가 결국은 후문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옆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를 짓밟았던 내란 중요 임무를 한 그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탄 1920발 들고 가고 실제로 단전까지 했던 자예요. 네. 단전.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저질렀어. 지금껏 바깥에 있었고 선거 나왔고요. 그리고 유튜버로서 국회를 거닐면서 그날 추웠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정말 정말 파렴치한 짓이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란 당일 밤 유일하게 내란과 관련이 없다는 알리바이가 있는 자가 김건희와 김태효입니다. 그렇죠. 유일합니다. 김건희는 병원에 갔다 그랬고 김태효는 기자들과 밥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와 김태효가 내란의 핵심 인물이라고 주진우 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자가 핵심 인물이라는 거야. 김건희, 김태효.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뭐 국정원도 있을 수 있고 노상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김건희와 김태효의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최고 우두머리라면. 김태효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이명박 때 뭘 했는지가 중요해요. 이명박 정부 이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윤석열 정부 때 안보실 1차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전과가 지금 이제 보여주세요. 대외전략 비서관이라면 이제 한중일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협정 관련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옷을 벗긴 했는데 구속됐습니다. 유죄가 됐는데 유죄는 뭐였던 거였냐면 기밀 반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밀이 어떤 내용이냐면 국정원 자료하고 군 자료를 가지고 바깥에 나갔어요. 국정원 자료. 군과 국정원의 사이버 공작 그러니까 댓글 공작, 정치 공작을 하다가 구속된 사람입니다. 이걸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수사를 윤석열이 한 거야. 윤석열이었어. 그런데 윤석열이 사면을 하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 김태효를 안보실 1차장으로 끌어들였는데 민수위 시절에 그 유죄 선고 받았는데 민수위로 불러요.
그때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두 사람을 인수위로 부르는데 한 사람이 김태우고 한 사람은 최상목입니다. 그런데 유죄로 심지어 유죄로 지금 대법원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불러다가 쓰고 그다음에 사면해 주죠. 김태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누가? 윤석열이. 윤석열 생각이에요? 김건희 생각이에요? 윤석열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김건희와 김태효는 아는 사이예요? 김건희와 김태효는 아크로비스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이웃이죠. 그런데 윤석열과 김태효는 정확하게 둘이 알지는 못했어요. 김태효의 아버지는 검사 출신이지만 둘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윤석열과 김태효가 가까워졌다는 데는 몇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김태효의 부인이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가 나는 그룹의 재벌가의 딸내미입니다. 그래서 재벌가의 남편이 김태효였고 재벌가와 손잡고 싶어하는 김건희는 전시 사업을 하면서 재벌 회장 부인들한테 계속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태효 부인과 친해지면서 김건희가 김태효 부인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김태효와 윤석열이 가깝게 됐다는 게 가장 좀 유력합니다. 그러면은 안 했습니다. 김건희, 김태효는 가까운 관계고 아마 그런 게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안보실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청와대를 꾸렸던 사람들이 이상득회 그 사람들이 윤석열의 대통령실을 꾸렸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김태효는 뉴라이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 주목해야 됩니다. 뉴라이트 이념 전쟁, 색깔론 이걸 설파하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태효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뉴라이트 그리고 김건희 요렇게 생각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김태효. 그럼 김태효가 윤석열 정권의 이념을 담당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이념 색깔 윤석열은 어느 자리에서나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쓸데없고 거의 대부분 음식 얘기입니다. 음식 얘기. 김치찌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돼지 비계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돼지 기름 얘기를 안 들어봤으면 윤석열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돼지 기름을 막 볶아가지고 삼겹살 구울 때 볶아가지고 그거를 김치를 볶아 먹어야 된다. 이게 가장 윤석열이 외치는 가장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러면 윤석열의 이념에는 예를 들면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반국가 세력, 빨갱이 이런 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전에 국정원 댓글 공작했잖아요. 빨갱이 하던 거. 그 단어 너무 쓰지 말고. 그런 댓글을 달던 사람을 잡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하고 배지였죠. 이념적으로는 사상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이념 얘기가 나오고 사상 얘기 나오잖아요. 야 시끄럽다 술이나 말아라 그렇게 넘어갔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어찌됐든 맨날 반국가 세력 얘기했었잖아.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고 어느 시점부터 반국가 세력 종북 위의 세력, 대공 용의점, 했잖아. 그 얘기를 계속 답니다. 그게 누군가가 계속해서 주입해서 이런 윤석열이 아예 그런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밀어냅니다. 여기에 김태효 그리고 국정원이 역할을 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마침 또 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이제 복잡해져요. 네. 왜냐?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죠. 국정원에서 내란을 한참 전에 준비를 했어. 네. 근데 그것을 김태효를 통해서 보고했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김태효는 윤석열한테 보고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내란의 브레인과 우두머리가 김건희, 김태효, 국정원. 네. 이 가설이 논리적 모순은 없어 보여요. 자,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이 계엄날 우리가 계엄을 좀 상상할 수 있는 게 CCTV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CCTV가 나왔을 때 윤석열이 국정원장도 부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부르고
한덕수도 부르고 법무부 장관 부르고 최상목 부릅니다. 네. 그러면서 종이를 한 장씩 주잖아요. 네. 종이를 한 장씩 주는데 이 종이를 준 게 계엄에서 지시사항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윤석열이 속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검 수사 과정에 윤석열이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윤석열한테. 그러면서 당신이 이거를 최상목한테 줬지 박성재한테 줬지 얘기했을 때 매우 당황하고 그 답을 못합니다. 내가 모르고 김용현이 줬지. 김용현이 줬을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잘못됐네. 이렇게 당황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이걸 다 지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윤석열은 잘 모르고 있다. 다 기획하지 않았다는 방증. 워낙 큰 문제여서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누군가 적어줬습니다. 자, 계엄이 터지면 이거 자 행안부는 뭘 해야 됩니다. 법무부는 뭘 해야 됩니다. 최상목은 뭘 해야 됩니다. 박성재 뭐 하고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석열은 선포는 했는데 몰랐다. 그럼 누군가가 기획한 사람이 있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적어줬을까? 누가 했을까? 그런데 김용현과 노상원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머리가 좋지 않아서요. 국방부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노상원을 불러다가 노상원한테 시키죠. 시켜가지고 노상원 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잘 해봐라. 무속에도 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을 넘어서는 일을 합니다. 내란 특검에선 수사를 하다가 어찌해든 지겸 판사가 판결하는 걸 보면 너무 화나서 계엄 2, 3일 전에 우발적으로 국방부 사람들 군인 몇 명하고 내란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기현이 그렇게 그런데 그거 말고 국방부 말고 다른 부서로 움직이는 거를 다 움직였어. 이번에 국정원에서 보면 우리가 국정원법 때문에 못 움직여요. 그런데 대공수사권을 대통령이 명령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사전에 여름에 준비했었고요. 그 얘기를 다른 부서에도 다른 계엄이 있었을 때 다른 부서, 다른 조직도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알고 그랜드 디자인을 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정원을 넘어서는 조직입니다. 그게 아마도 김태효, 김건희가 김건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